안녕하십니까. 강동고세드 수학 전문관 원장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11월 14일 날 토요일 날 개강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그리고 3월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예비고1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6주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동규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예비고1에 대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고등학교에 대한 수학 과정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님들 선행시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고등수학 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막상 진학을 해보면 아이들이 처음 받아온 교과서가 수학이라는 한 과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학상, 수학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학 한 과목입니다. 다만 편의상 출판사에서 나눠놓은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학년 과정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능에서 공통과목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수학 1, 수학 2라는 공통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학 1 과목과 수학 2 과목은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반드시 잘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요 공통과목 2과목을 포함해서 나머지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 총 3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특이성이 좀 있습니다. 수학 1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학 2는 2학년 2학기를 진행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랑 기하는 3학년 때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정한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재고나 명일여고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문고나 한영고 친구들은 기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 선택을 한 친구들. 그러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해서 2학년 때 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3학년 때 과목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란 과목은 왜 2학년 때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수학 2라는 과목이 끝나야만 미적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미적분, 그래서 앞에서 배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를 미적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과정은 수학 2 과정이 끝나고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3학년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 총 3과목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는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중학교 과정의 선행 혹은 초등학교의 과정의 선행과 고등학교의 과정의 선행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내용의 깊이가 깊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거, 3학년 거를 막 선행하던 순간처럼 쉽게 선행이 되는 과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선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신 기간 동안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많은 과목들을 접하고 선행을 그때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 1반과 개념 2반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기도 했고, 심지어 예비고1 지나간다고 해서 고등수학 상을 한번 시켜봤더니 굉장히 어려워했던 친구들, 그렇게 된다면 이 주어진 개념 1반에서는 첫 번째로 2월 말까지, 자, 지금부터 1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 고등수학 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얼마나 탄탄히 다루느냐에 따라서 수능에 대한 기초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닌 기본 과목들이 있었죠. 수학 1하고 수학 2 공통 과목에 대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 1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딱 하나, 고등수학 3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2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고등수학 상, 그러니까 수학 상과 수학하 2과목을 2월 말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2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지만 1년 전체 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심화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나갑니다. 다만 아이들이 도형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상의 뒷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도형 파트들을 굉장히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기하 쪽, 그러니까 도형을 좀 잘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도형을 어려워하는 반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화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2학년 과정도 좀 더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개 레벨과 그리고 총 5개 반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과연 어떤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쨌든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 이전에도 선생님 저 궁금해요. 질문 있어요. 문자가 자주 옵니다. 그러면 나와서 개별 질문이나 개별 피드백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찬 선생님. 친밀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학생들하고 떨어지질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그 1년이나 혹은 1년 반, 2년 이렇게 진행해 오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김찬 선생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팬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동규 선생님. 자, 이동규 선생님 집중해 주세요. 자, 이동규 선생님. 저희 6주간의 프로그램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고일을 확실하게 공부시켜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머님들 수업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받아 보시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방학 동안 이렇게 6주 프로그램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예시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 이거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간표에는 수학 수업만 진행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 1반 말씀드렸지만 개념 1반은 총 주에 3번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좀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수업적으로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더 많이 주고 싶고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 수업비가 조금 발생을 하긴 하지만 총 6번 정도의 추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대신 겨울방학 몰입 수업의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겨울방학 몰입 수업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유형을 정리하는데 앞단원이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 부분이죠. 저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그리고 혹은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한다면 기말고사 내신 범위까지 해서 이 몰입 수업 시간에 조교 선생님들 또 시간이 되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아이들의 유형 정리, 유형 문제풀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내신 적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3월 달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꼼꼼하게 준비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3월 달 가서는 뭐합니까? 잘 보세요. 3월 달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시험은 사실은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학력평가라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3월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에는 전반적으로 딱 하나 고등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과목이 중학교 과정으로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보는 첫 시험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에 대한 준비 또한 저희가 철저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겠죠. 그러면 내신 대비를 진행했을 때 이 학원에서는 어떤 걸 진행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체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과정에는 총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8개 회사에서 각각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야, 이 문제 좋아, 이거 풀어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교과서에 갖고 있는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둔 8종이라는 내신 교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시크릿 노트라는 내신 교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작년 2019년도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교재에 대한 적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과서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나옵니까? 네, 정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어진 시크릿 노트 두 번째 교재는 사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강동 지역의 모든 기출, 그리고 혹은 송파 지역이나 멀리는 강남 지역의 아주 괜찮은 기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교 기출을 내신 기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학교별로 내신 특성이 조금 다른데
한영고나 광문고, 배제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다릅니다. 광문고에서 프린트 학교에서 나눠주시는데 아이들 공부하라고 혹은 뭐 과제로 좀 나눠주시는 부분들의 대부분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몇 년도 모의고사, 몇 년도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 뭐 교과 준비도 잘하고 8종 준비 잘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문제 적중할 만큼 문제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의고사 기출을 탄탄히 해놓아서 마지막 한 문제까지 득점을 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크릿 노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신 기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 기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최신 기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예비고일 테스트 일정 잡아드리고 테스트 봐주시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평가해드리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어떻게 진행하실지 잠시 후 우리 이동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고스에드 수학 전문관 강사 이동규입니다. 수학 못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스에듀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가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입학 테스트를 총 3가지로 준비를 해놨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서게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뭐 중학교 때 봤던 시험지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교재를 가져다 주시면 아마 저희가 학생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식 써놓은 것만 봐도 이 친구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이 빨리 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관찰한 후에 이거에 따른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예비고일 과정 같은 경우는 주당 10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특이하게도 저희는 매주 피드백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혹시라도 이해를 못했다거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6주 과정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 질문 노트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새로 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고요. 중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고등학교에 꼭 필요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반복해서 확인해서 아마 이런 공식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단순 암기 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거는 반별로 개별적으로 비치해 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상중하 실력에 맞춘 클리닉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걸로 봐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주중에 어머님들, 아버님들보다도 저희 수학선생님이랑 있게 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막상 고등학교 가면 힘들다던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던데 이런 거에 대한 걱정만 있습니다. 걱정만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뭐 이런 불안감에 쌓여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하나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을 내일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될 텐데
당장 불안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마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6주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한두 시간 혼자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친구들 뭐 포함해서 아니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번 6주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공부하는 체력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항상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공유들을 많이 하는데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사회풀이의 나만의 오답교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개념은 아마 시험 대비를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회풀이라든지 나만의 오답교재 제작은 저희가 매 시간마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거의 반드시 4번까지 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뭐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아마 뭐 학원을 내원하시거나 하게 되시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친구 하나하나들이 아마 이 문제를 찍어서 맞춘다거나 그냥 모르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지금 보시다시피 나만의 오답 교재이기 때문에 오답 교재들이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얇아지겠고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오답 교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걸 가지고 본인의 복습 교재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왜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틀린 거를 문제를 옮겨 적고 풀이를 옮겨 적고 그 자료들을 따로 잘라서 모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문제를 따로 준비해 주면 그걸 갖고 정리한다든지 이거를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오답이었던 부분들을 모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저희가 결론으로 내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실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본인이 틀려왔던 문제들이 모여있는 본인이 풀었던 교재를 가지고 다시 그걸로 교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대비할 때 마지막에 이거 한 것만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자료들 아마 앞에 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뭐 교과서 8종이라든지 시크릿노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에 오시면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학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스만이 갖고 있는 5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을 전원이 성적이 다 올랐습니다. 물론 그 안에 폭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어떻게 학원으로 접근하셔야 될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입학 테스트 계획은 아마 설명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시작이 되겠죠.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아마도 너무 늦은 시간에 입학 테스트를 보지 않으신다면 당일날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 테스트 시간은 1시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2일부터 저희가 반 배정이 시작되고요. 개강은 14일 토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6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학교별로 수준별로 최적의 선생님과 학생을 매칭시켜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예비고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학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여러 학원들을 비교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다른 학원들과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